자, 그럼 먼저 자연 관광자원 중에서 산악 관광자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산악 관광자원은 산악을 중심으로 해서 지질, 지형, 천무기상, 동식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악관광자원의 개념은 이제 기암, 절벽, 계곡이나 산림, 호수, 또 사계절 변화, 스키, 경관, 감상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간 지역의 유형 분류를 보면 산지 관광시설 형태는 휴양형, 휴양을 즐기는 휴양형이 별장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락형, 이거는 이제 리크레이션이나 여가를 즐기는 그런 스키장, 골프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 보양형, 이거는 이제 쉬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산림 목장, 또는 여기서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자연 경승형, 이제 그 관광지 보기 좋은 그런 그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케이블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교육 수련형, 특산관, 특산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산물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산악관광자원은 등산 중심형이냐, 또는 공원 지정형이냐, 스키 리조트형이냐, 산지 종합형이냐, 동굴 자원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구분하기도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관광자원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산악이나 또는 이제 해양 또는 해안 또는 내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해양 관광자원을 보면 해양 관광자원은 관광 욕구나 관광 동기를 일으킬 정도의 아주 매력적 가치를 지닌 해양 관광 대상을 해양 관광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양과 혹시 수산을 구분합니까? 해양은 주로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 수산은 해양과 그 다음에 하천, 호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수산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 관광 자원의 공간적인 특성을 보면 자연 개조형이 있고, 자연 조화형이 있고, 자연 보존형이 있고, 자연 보존형이 있습니다. 자연 개조형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니고 이거를 다양한 그 해양 관광 활동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관광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자연 개조형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자연 조화형입니다. 해양과 또 해중 경관에 이용하는 조화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와 또는 그 지역 주위의 그 경관들 이런 것들, 요즘 이제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들이 아마 이런 자연 조화형 그런 관광 자원의 활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 보존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 보존을 하는데 자연을 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다시 재생하고 또 다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그 자연 자원을 말하고요. 자연 보존형은 원래 그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보거나 즐기는 그런 형태의 해양 관광 자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자연 및 자원 조건은 사장의 길이와 사질, 그러니까 모래밭이죠, 모래밭. 모래밭의 길이, 그러니까 몇 미터냐, 몇 킬로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모래질, 모래가 뭐 어떤 데는 검은 모래도 있고 어떤 데는 굵은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아주 가는 모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수욕장이 조금씩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바다 밑에 해저 상태는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경사가 심한가 완만한가, 또 암초 같은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로 이제 해수욕장을 잘 활용을 하고 관광 자원으로서 이용을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주요 해수욕장을 보면 동해안에 가면 망상 해수욕장이 있는데 여기는 경사도가 한 2도에서 4도 정도 완만하고 물의 깊이도 0.5에서 1m 정도로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해수욕장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해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수욕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천, 그 서해안이죠. 거기는 이제 모래사장이, 모래밭 길이가 무려 3.5km가 되는 그런 서해안에서는 상당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선유도 해수욕장, 이것도 서해안의 군산에 위치한 선유도 해수욕장으로서 이것도 모래밭이 약 길이가 4k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고래불은 뭐냐면 그 고래가 물을 뿜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해수욕장이 길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고래불 해수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산 해수욕장이 있죠. 강원도 양양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수, 내수,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에 여차몽돌 해수욕장이 있는데 저기 남쪽이죠. 남해안에 있는 거제도에 해변 길이가 700m,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섬이기 때문에 섬에 있는 해수욕장 치고는 그렇게 이제 상당히 긴 그런 해수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천도 경상남도 남해안이죠. 고운 최치원 선생이 빼어난 경관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해서 남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뭐 남쪽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해수욕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주도의 중문 해수욕장, 제주도 중문의 유명 관광지죠. 기암 절벽이 아주 웅장한 그런 해수욕장이고, 그 다음에 신양 해수욕장은 이것도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해수욕장으로서 여기는 성산 일출봉, 그 다음에 섭지코지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경관이 아주 뛰어난 그런 해수욕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천과 약수 관광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온천은 뭡니까? 온천은 물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 온수면은 다 온천입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몸에 이제 해롭지만 않으면 온천으로서 그 관광지로 개발할 수가 있고 온천법에서 이제 온천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천지의 분류는 자연형 온천지와 보양 및 휴양 온천지, 관광지형 온천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연형 온천지는 온천이 그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분출이 되는 거죠. 용출이 되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온천이고요. 보양 및 휴양 온천지는 아산 뭐 이런 데처럼 가족 휴양지로서 아주 조용하고 또 숙박 시설이 잘 돼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숙박 그 시설 내에 온천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가족탕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형 온천지는 수용 상태의 숙박 시설과 또 다양한 상점들, 기념품점 이런 것들이 있는 관광지와 온천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이제 관광지형 온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온천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천. 단순천은 말 그대로 그냥 무색, 무취, 색이나 또는 냄새 없이 투명한 그런 온천을, 근데 이제 물이 온도가 25도 이상 되는 것이죠. 이 온천 같은 경우는 피부 질환에도 좋고 화상이나 신경통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척산온천, 수안보온천 같은 것이 이제 단순천에 해당이 될 것이고, 유황천은 이제 유황 냄새가 나는 것이죠. 거품이 잘 나지 않고 그 유황, 뭐 달걀, 뭐 그 부패한 냄새, 그런 냄새들. 이게 이제 만성 피부병이나 천식, 호흡기 계통에 좋다고 합니다. 온양온천, 백암온천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단순 탄산천이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이제 탄산수가 이제 분출이 되는 곳인데, 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기화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의 그런 온천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탄산수가 혈액순환과 위장계통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류마늄천인데, 이거는 산성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중금속을 중화시키는 그런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있는 온천이 되겠습니다. 중조천, 이건 알칼리천이라고 하는데 중탄산 나트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온천을 말합니다. 이 온천은 지방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식염천은 이제 소금처럼 짠맛이 나는 온천인데, 그 식염수가 류마티스나 심경통에 좋다고 하네요. 마금산 온천과 멸출산 온천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방사능 온천인데 여기는 라돈이 그 방사능 물질인 라돈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병이나 통풍 또는 위장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유성온천과 덕산온천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분천,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약간 빨간색, 젓갈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살균 소독이나 빈혈 또는 신경통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온천이나 덕구 온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수 관광 자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약수가 또 많이 있는데, 오색 약수는 설악산 대청봉과 건봉산 상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서 오색천 개울터에 솟아나는 그런
약수인데 위쪽의 약수는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래쪽은 탄산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오색 약수 유명한 곳이죠. 설악산. 그 다음에 달기 약수가 있는데 이건 경북 청송읍에서 동쪽으로 3km 지점에 있는 달기골리라는 곳에서 나오는 약수인데 탄산수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정약수 이것도 여러분 유명한 이제 나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것도 탄산온 약수가 되겠죠. 충북 청주시에 있습니다. 부강약수는 충북 청원군 부강역에서 1km 정도 있는 약수로 유명한 곳이고 오대산 방아다리 약수가 있는데 이건 철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서 위장병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곡 약수는 강원도 춘성군 추곡에 있는 이런 또 유명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동굴자원인데요. 건강자원. 동굴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빗물이나 지하수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동굴로서 지하수가 흘렀던 기점으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이런 동굴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종유석, 천정에서 밑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유석이고, 석수는 밑에서 천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기둥을 말하고, 석주는 이 종유석과 석주가 발달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석주라고 하고요. 용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밀려 나올 때 흘러나오는 것이 용암이죠. 동굴에는 석회동굴과 용암동굴, 해식동굴이 있는데요. 석회동굴은 석회암지대, 그러니까 석회암이 CaCO2, 이산화탄산 칼슘이죠. 이 석회암이 빗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용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깎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이제 석회동굴이 있는데 고수동굴, 노롱동굴, 온달동굴, 청동동굴, 한산굴, 대금굴이 석회동굴에 해당이 되고 용암동굴은 이제 화산지대에서 마그마의 표출로 해서 그 용암이 거기서 이제 굳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그 동굴입니다. 화산동굴이라고도 하는데 김명사굴, 만장굴, 수산동굴 여기 해당이 되고요. 해식동굴은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막 파도나 이런 것들로 밀어닥치면서 암벽을 깎아가지고 침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굴로 주로 이제 바다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다 해안에 있을 수도 있죠. 오동도나 또는 변산반도, 채석강 같은 것이 이제 이 해식동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굴의 이제 개발 방향인데요. 관광지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동굴은 이제 교통 조건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산속 깊은 데에 있으면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가 컴컴하기 때문에 이제 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걸 막 인위적으로 파헤치거나 모양을 변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광명동굴도 유명한 그거는 이제 과거에 채석불이죠. 채석불 이제 광산 자원을 거기서 이제 최고로 해서 생긴 그런 동굴이 광명동굴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미개발된 것은 오히려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개발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존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개발 방향이 좋겠습니다. 이제 우측에는 여러 동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청곡동굴은 동해시에 석회암 동굴이 되겠고, 한산굴은 천연기념물 178호, 그다음 고시동굴은 영월에 있는 종유석 동굴, 화암동굴 종유석이 자라고 있고요. 용현동굴 이것도 종유석 석순이 자라고 있는데 일부 훼손이 됐고요. 성류굴, 그다음에 언양 자수정 동굴 이건 인공동굴이고요. 자수정 같은 거를 이제 채취하면서 생기는 그런 동굴이 되겠죠. 화장굴, 그 다음에 김영사굴,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에 있는 것이죠. 만장굴, 세계 최장 용암동굴로서 약 13.5km가 되는 아주 큰 동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